좋아하는데 오게 돼서 좋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려고 했는데 버스 정류장을 찾다 보니까 뭔가 길을 잃을 것 같아서 택시를 타고 와서 좀 여유 있게 있었는데요. 그냥 오늘 새삼스러운 마음이에요. 저는 2013년에 뷰티풀 사기 또 3년 동안 활동을 하고요. 2017년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정말 졸업하기 싫었어요. 왠지 아시죠? 저 아까 막 몰랐어요. 170만 원으로 올랐는지 다시 지원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재정적인 것이 사실은 창업해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대표님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 본인 월급을 챙겨받기가 제일 어려우신 게 초창기 창업파 모두의 어려움이니까 저는 재수를 했어요. 뷰티풀 펠로우를. 근데 재수를 하게 됐던 것은 처음에 저한테 2012년도에 지원을 해봐라 라고 누가 제안을 하셨는데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뻔한 지원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대충 사업비 타내는 건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썼어요. 그리고 왠지 제가 창업하면 무조건 잘 될 것 같으니까 좀 거만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쓰고 똑 떨어졌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에 그 포커스가 무엇인지를 정말 체득하게 된 거예요. 창업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 대표자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가게의 마음이 그냥 금전적인 지원이 아닌 거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할 때 너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겠다라는 말로 들렸고 그때 정말 절실해져서 엄청 열심히 지원서 써서 갔거든요. 요즘 선발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선발되던 그 해에는 정말 슈퍼스타 K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합숙을 시켜놓고 막 미션을 주시는데 마스코바도를 나가서 팔아오라는 거예요. 마스코바도 혹시 아세요? 원당이라고 말하는 설탕, 기정제 설탕 같은 거. 그 박스를 이렇게 딱 쌓아놓고요. 도봉산 근처에서 저희가 합숙을 했는데 그냥 나가서 팔아오래요. 그래서 많이 파는 게 점수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나가서 원당을 막 팔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겠어요? 길에서 갑자기 막 원당 사달라고 하는데 제가 막 고민하다가 카페에 딱 들어가서 혹시 설탕을 쓰시면 이 원당이 몸에 좋으니까 이걸 써보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저희 거래하는 설탕이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고민을 하면서 보니까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된 새업 아빠예요. 아기가 돌도 안 된 아기 사진이 있길래 아이에게 설탕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이러면서 원당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원당을 판매했던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라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거든요. 뷰티풀 펠로우 되기 참 힘들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5번의 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도 지난했고 그래서 돌이켜봤을 때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심사를 하냐라는 생각을 했던 순간도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익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것인가에 대한 감각도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피스모모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2012년 9월에 창업을 했고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저희는 평화라는 주제,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출발하기로는 평화교육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출발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고 분단 상황에서 7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그 파트너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적대감도 굉장히 높고 동시에 통일을 상상해야 되는 되게 분열적인 사회 안에서 살아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반공교육은 많이 받았어도 평화교육은 별로 받아본 적 없는 되게 좀 뭐랄까 전쟁의 경험 속에서 그 다음에 상상하기 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다 라는 문제의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공교육 안에서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교사 연수를 중심으로 출발을 했어요. 저희 미션은 수평적인 서로 배움을 통해서 실천적 사유의 시민 공동체를 확장하고 더 평화롭고 더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어 간다. 인데요. 이렇게 보면 말이 좀 어려운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형태의 배움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와 학습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배우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가치가 그냥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피스모모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평화라고 하는
평화라는 걸 보통 전쟁 없으면 평화로운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만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 포럼에 기조연설하시면서 적극적 평화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었거든요. 이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폭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대표님들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목적의 일을 하신다고 하면 사회 내의 다양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거나 어떤 인식 개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거나 그러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으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의 많은 소셜 미션이 포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모가 이야기하는 평화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평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주제, 반전, 무기거래 감시 및 반대 활동을 공교육에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다음 두 번째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부터 어떻게 탈피하느냐. 그래서 교육의 폭력성을 좀 더 평화롭게 전환하는 것과 평화 문제와 교육을 연결하는 것,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목표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름에는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의 앞글자를 하나씩 땄고요. 모모. 그 다음에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의 주인공, 모모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에밀 아자르의 소설 자기형 태생의 주인공, 모모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더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제가 왜 이 단체를 창업하게 됐냐면요. 저는 평화교육이라는 것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학부 때는 교육 전공을 했고 임용고사는 보지 않기로 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평화라는 주제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폭력적일까 되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심해지기 전에 예방하지 못할까? 더 폭력적으로 번지기 전에 왜 앉아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까? 덜 폭력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들은 어디에 있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특별히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너무 바빠서 돌아보고 돌볼 시간이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것인가, 이것을 키워드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나의 편안한 삶과 타인의 고통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는 것. 예를 들면 채식하시는 분들의 고민처럼 그 동물의 고통에 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를 정리를 간략하게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사 및 교육자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 또는 교육청이랑도 근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원하시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요청하시면 가서 연수 프로그램 같이 운영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의 요청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서 청소년 평화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통일부랑 같이 평창올림픽 전후로 청년들의 인식과 관련한 대화 모임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 또 1년 내내 토크 콘서트,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살롱 근무 이런 이름으로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어요. 또 평화교육에 관련된 연구랑 출판 작업도 하고 있고요. 또 교구를 개발해서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저희가 평화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국내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평화교육 정책 연구를 하고 각 시도교육청의 평화교육 공약이나 정책이 있는 경우들에 정책 제안을 하고 모니터링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는 평화 캠페인과 직접 행동을 합니다. 무기 거래를 하는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면 그 앞에 가서 무기 거래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무기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직접 행동들 하기도 하고요. 시리아 내전 관련해서 국내의 여러 가지 입장들이 모호할 때 외교부가 분명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그 앞에 가서 피켓팅하는 거, 또 난민 문제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 내는 거, 이런 것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한 연대 활동으로는 교육연대체 씨앗이라고 하는 연대체를 저희 피스모모가 인큐베이팅에서 지금 2년차, 3년차 만들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있는 교육단체들과도 연대체 활동을 하면서 유네스코에서 발표하는 교육 목표들, 이런 것들과 국내 상황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피스모모 회원님들 또 벗들과 함께 피스모모 커뮤니티를 꾸려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뭘 가지고 이걸 하나라고 하면 저희 단체 이제 창립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꾸릴 것인지를 모여서 고민하고 만들었어요. 저희 창립 멤버가 3사람이거든요. 제가 제안자고 2명의 동업자가 있었어요. 근데 제일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동업자들이랑 중간에 막 되게 아프게 이별하는 사례들이 막 생기거든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저희도 순간순간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그 처음에 멤버들과 지금까지 7년 동안 꾸준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개발했던 교육의 어떤 철학 및 방법론을 가지고 저희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저희의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자 연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단계처럼 되게 보이지만 선생님 한 분과 만나서 그 선생님들이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는 곳들에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사업 모델이자 또 수익 모델이기도 합니다. 어떤 정보를 드려야 되나 좀 고민했는데요. 그래서 너네가 뭐 얼마나 만나고 있어? 라고 하시면 저희가 지금 만 6년 동안 한 5만 6천 명 정도를 만나온 것 같아요. 매해 만나는 인원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 만나는 취미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 교육 재요청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한 83% 정도로 되는 것을 보아 저희가 하는 것을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감사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국 멤버가 처음엔 2명에서 지금은 8명으로 확장이 됐는데요. 이 8명 외에도 자원활동가 형태로 함께 하시는 분들 뭐 다 포함하면 저희가 피스모모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 한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피스모모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모모에 대한 브리프는 여기까지고요. 뷰티풀 펠로우와 관련해서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면 펠로우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은 사실은 뭐랄까 펠로우십을 하는 동안에 크게 막 재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절실했는데요. 펠로우십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내가 의지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김하나 팀장님은 약간 저의 이 뷰티풀 펠로우에 있어서 엄마 같은 존재인데요. 모모를 믿어주시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주시고 챙겨주시고 질문해주시고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러니까 창업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동료들이 생기셨을 때 동료들과 나눌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대표가 이거 나 어떻게 월급 못 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막 불안을 얘기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들은 속에 쌓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뷰티풀 펠로우 안에서 되게 감사했던 거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공간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같이 펠로우십에 참여하는 동료 대표들과의 유대화, 연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다른 차원의 펠로우십이라고 제가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냥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나 돈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다른 차원의 정서적 지지가 있고요. 그 정서적 지지에서 저는 김하나 팀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미간을 찌푸렸어요. 네, 근데 이것이 공익적이고 사회적인가에 대한 질문이 문제의식이 있는 펠로우십이어서 저는 참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근래에 너무 쟁쟁한 사람들이 자꾸 펠로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 펠로우하기 얼마나 잘했나 이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 지원하시면 지금 약간 나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 뭐 어때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일단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수사수 하신 분들도 많아요. 삼수사수. 저는 재수했지만 삼수사수 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김민영 대표님은 한 번에 붙었죠? 그래서 한 번에 붙은 분도 계시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뷰티풀 펠로우라고 하는 것은 약간 굉장히 지지받는 느낌이지만 동시에 부담이기도 해요. 뷰티풀이라는 말 자체가 자꾸 생각하게 해요. 내가 하는 게 뷰티풀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뭔가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들께서 대표님들께서 계획하시는 그 끝이 어디든 간에 함께 갈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난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그분을 적극적으로 두드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면에서는 굉장히 생산성 없는 펠로우예요.
저희는 재정보다는 의미에 충실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의 규모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진심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원하시면 또 어떤 인연이 될지 모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